농협 지점에서 복면 강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용의자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려는 현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도 차이가 큽니다. 대구시가 앞산을 대규모 관광 자원으로 개발합니다. 벌써부터 난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각종 인쇄물 제작을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산 농협에서 복면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용의자 행방은 묘연합니다. 경찰은 복면이나 도주로 선택 등을 봤을 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현상금도 올려서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총을 든 범인이 농협 지점에 침입해 1,500여만 원을 들고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분입니다. CCTV 분석 결과 어제 오전 11시쯤 농협 근처에 도착한 범인은 두 차례 지점 안 상황을 살피다 고객이 없는 때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에는 다급한 기색도 없이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등 외진 길로 도망가 경찰의 검문이나 CCTV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농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주한 거 봤을 때는 아마 그쪽 시리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외국인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장갑을 끼고 모자 등으로 복면까지 한 탓에 피부나 머리카락 색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원에게 건넨 말도 담아 또는 금고로 가라는 말은 아내 정도로 극히 짧은 말만에 음성 분석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동남아 쪽이 만약에 맞다면 우리 국내인이 또 외국인 흉내를 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감안해서 수사를 하도록.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4.5구경 권총. 탄알은 미국산 제품이지만 현재 군경에서 쓰지 않는 총기이고 인근에서 총기 도난, 분실 신고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드론까지 동원해 인근 지역을 수색 중이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린 경찰은 범인이 범행 전 현장을 수차례 답사했을 것으로 보고 과거 CCTV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구정 소식지 같은 각종 인쇄물 제작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인쇄조합이 특혜를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매달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입니다. 매년 입찰을 통해 인쇄업체를 선정하는데 대구에 있는 A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구정 소식지를 시작으로 2013년 한 해를 제외하고 계약을 이어갔고 성과백서와 관광지도 등 지금까지 모두 8건 12억 8천여만 원어치를 수주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이 분기에 한 번 발행하는 홍보 간행물도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A업체가 도맡았습니다. 6번 계약 가운데 절반은 수의 계약입니다. 내가 집주를 참고했고 뱀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봤을 때는 홍보시가 성격과 다르게 인쇄보다는 또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우선해야 될 것 같은 전문 잡지인데 인쇄 공장 없는 중소규모 기획업체에 일감이 몰리자 인쇄업계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이 다른 지자체보다 과도하게 제한 조건을 내세우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배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혹 제기의 배경입니다. 특히 입찰 단계에서 완제품에 가까운 디자인 시안을 요구하는 건 한 번 계약한 업체가 절대 유리한 꼼수라는 겁니다. 그 디자인 비용 포함하면은 한 번 시안을 제출하는데 최소한 수백만 원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안 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수성구청은 이에 대해 법규를 준수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업하고 입증을 이용해가지고 평가위원회 선정하고 위원회 개최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가 계획부서로 통보한다. 대구 경북 인쇄조합은 수성구청이 특정 업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 이름부터 친근한 앞산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대규모 관광자원으로 개발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면적의 경관을 훼손하는 등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 남쪽에 자리 잡은 해발 660m의 앞산은 대구 시민에게 너무도 친숙한 곳입니다. 산 정상부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이 앞산을 관광 명소화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누어 앞산 전망대 확장과 산정광장 건설, 한옥형 숙박시설과 관광지형 정원 등을 만들고 49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대구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 전망대는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지금보다 3배 가까이 확대돼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앞산 전망대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좀 부족하고 면적도 협소하고 또 시민들이 가서 장시간 머물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하지만 산 개발 면적이 축구장 420개에 해당되는 300만 제곱미터로 막대한 면적의 자연 경관이 훼손될 수 있어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산 정상부에는 앞산의 자연 특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공 정원이 조성되고 산등성이 등산로에는 투명관 형태의 인공 데크가 들어서게 됩니다. 앞산 주차장에서 케이블카 승강장까지는 민자 사업으로 모노레일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산을 인공적인 조형물 전시장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산은 지금도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많은데 거기다가 더 많은 시설을 넣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대구시는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2021년에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어제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 골프장터 공여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미군이 사드 배치 권한을 부여받고 사드 배치 작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사드 장비 반입은 다음 달 이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성주와 김천 주민 396명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사드터 공여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또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계획이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규제 완화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어 대선 이후에 지역 전략 산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략 산업 27개를 확정합니다. 당시 대구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기반 웰리스 산업, 경상북도는 스마트 기기와 타이타늄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마다 2개의 특화 산업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습니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특화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비 지원 등이 불가능합니다. 규제 프리존 법이 통과돼야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법이 통과 안 되면은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각 시도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특별법 통과 불발로 현재 예비비로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전략산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신청해놨는데 그게 이제 예비비로 전부 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집행을 못하고 그래 있는 실정입니다. 현안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전부 다 현재 상태에서. 대선 주자 간에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과도한 규제 완화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하고 대기업만 살찌운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만 비대해지는 현 상황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따른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방안은 어떤 식으로든 차기 정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 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 다음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경북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삼걸 전 차관을 비롯해 김부겸, 김현권 국회의원과 추병직 전 장관, 박기환 전 포항시장 등 5명이 맡았습니다. 한편 경주 출신의 우영길 전 경북의정회 회장 등 전직 경북도의원 24명이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전직 도의원들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등으로 국론이 분열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철수 후보만이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1월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열리는 베트남 호치민은 세계 유수의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 경제의 신흥시장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호치민 엑스포를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3위국 베트남, 현지 투자액은 한국이 1위입니다. 세계적 경제 침체에도 베트남의 지난해 GDP, 국내 총생산은 6.3%,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 6-7%에 달할 만큼 무섭게 커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수도 호치민에만 한국 기업 4천여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시장이 유연하고 또 돈이 풍부하고 아직도 임금비 여유 있고 우리가 제조업 아니더라도 다른 상품들도 아마 기회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경상북도가 올 11월 개최하는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경제 엑스포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100개가 참가하는 한류 우수 상품전,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과 음식을 주제로 한 상설장터, 풍기인견, 아오자이 같은 한배 자연섬유 산업전 등 한류 통상 로드쇼를 대대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컨퍼런스, 수출 상담회, 무역 사절단 파견도 진행합니다. 사전 붐업 행사로 양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베트남 종단 탐험대, 양국의 청년 창업자들 간 교류 행사도 마련합니다. 베트남 경제 진출의 전진 기지가 될 경북통상지원센터를 우선 다음 달 호치민에 개소합니다. 베트남이 가장 많은 우리 지역에 기업하고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이게 하나의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 있어요. 에이펙하고 연계도 되고 특히 또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하나의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됩니다. 2012년 이스탄불 경주 엑스포 이후 경북의 대터키 수출액은 20-30% 급증했습니다. 낮은 인건비와 정부의 강력한 투자 유치 정책으로 경제 엔진이 멈추지 않는 나라 베트남이기에 경상북도는 그 몇 배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봄만 되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포항의 경우 측정 수치를 보면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통계를 종합해 볼 때 낙관하기는 빨라 보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47 마이크로그램에서 3년 연속 감소해 환경 기준치와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장흥동과 대도동은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주거지인 장량동과 대송면 지역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연중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전체적으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장량동과 대송면은 늘었습니다. 실제 피부로 느끼는 미세먼지는 해가 갈수록 심한데 측정 수치는 오히려 개선된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지역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경기에 공장 가동률이 줄어서 미세먼지가 줄었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그 준 원인이 뭔지에 대한 규명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
실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2만 7천여 톤으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1위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량은 많은데 실제 대기 중 측정치는 왜 낮은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포항시도 수도권처럼 배출 총량제를 도입해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포항시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현재 5곳에 불과한데 올해 2곳이 추가돼 7곳으로 는다지만 울산시 21곳 등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비산먼지 관리 강화와 철강공단 도로 물청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규제 등을 내놓았지만 과감한 제도 혁신과 시설 투자 없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의성군의 평균 연령이 55.1세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55세를 넘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군위군이 54.7세로 2위였고 전남 고흥군과 청도군이 뒤를 이었으며 청송군은 53세로 7위에 오르는 등 경북 지역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높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연령은 전남이 44.7세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44세로 2위였습니다. 수도권 기업인 주식회사 나노레이가 오늘 대구시와 협약을 맺고 내년 하반기 중 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 안에 365억 원을 투자해 연구소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2014년 경기도 화성에서 출발한 치과의료 분야 장비 개발업체인 나노레이는 이보다 앞서 이달 안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 안에 본사를 우선 이전할 예정입니다. 군위군에서 발생한 공항유치 반대 깃발 훼손의 주동자가 김영만 군위군수의 조카로 드러났다는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김영만 군위군수가 사과했습니다. 김 군수는 의도가 어떻든 큰아버지로서 조카 교육을 잘못시켜서 생긴 일로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수영을 배우러 온 초등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강사 48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대구 북구의 한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을 배우러 온 초등학생 10살 B군의 허리를 잡고 상반신을 강제로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단을 발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대구 경북연구원과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4차 산업혁명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하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정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활용 방안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대구은행은 삼성전자와 제휴해 지문과 홍채 인증으로 계좌를 이체할 수 있는 바이오 복합인증 이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바이오 복합인증 이체 서비스 체험 공간이 도입된 곳은 동성로 지점을 비롯한 5개 영업점으로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과 홍채를 동시에 인증하는 것만으로 한 번에 30만 원, 하루에 100만 원까지 이체할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매장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영남권 수장고를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수장고는 지하 1층, 지상 2층 9,200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개방형으로 10개로 나눠진 수장고와 정리실, 사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